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22년도 연고대 출제 경향과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고대 문제가 좀 수준이 예전보다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좀 수준도 올라갔고요. 특히나 요번에 22년도에 시험 쳤던 학생들이 연세대 문제가 난이도가 체감 온도가 확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 텐데요. 그 이유는 즉슨 시험 문제를 한 3년 전과 좀 다른 어떤 범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바뀐 겁니다. 연세대가 재작년, 맞죠? 이제 지났으니까 재작년에 지금 스튜어트 책의 내용만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고요. 올해 2022학년도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이때 이제 랭에 선형대 수학을 추가해서 시험 범위에 넣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튜어트 책 하나만 범주만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선형대 수학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일단 연세대에서 보는 거는 일단 두 권으로 보면 되고요. 고려대학교는 스튜어트 책의 캘큘러스 딱 한 가지만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대를 준비할 거냐, 고대를 준비할 거냐에 따라서 선형대 수학을 추가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어떤 의미가 되는데 어차피 그 연고대 뭐 고대 딱 한 군데만 뭐 나 1년 동안 고대 하나만 노리지 않는다면 뭐 선형대 수학도 같이 해두시면 타 학교도 같이 서성한도 이렇게 같이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형대 수학이 하나 더 추가돼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뭐 선형대 수학을 어떻게 학습할 건지, 그리고 1년 커리에 대해서는 1년 커리큘럼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일단 연세대가 인원수를 얼마 정도 이렇게 뽑고 있고, 고려대학교가 얼마만큼 뽑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연세대나 고려대학교나 둘 다 첨단학과 이슈 때문에 인원수를, 편입 인원수를 축소한다는 말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일단, 연세대 같은 경우는 21년도 뽑을 때 인원수를 보시면 이과 계열이 29명, 그리고 조금 이과가 좀 줄긴 했습니다. 올해 2022년도 모집 인원이요. 대신에 공대가 58명에서 87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과 쪽은 조금 이번 연도에 조금 좀 적게 뽑았지만 몇 명 차이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공과 계열이 확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3년도를 위해서 23년도 이렇게 이야기할까? 여러분들이 준비할 땐 더 많은 학생들을 뽑을 겁니다. 자, 보시면 21년도에 상경계열 12명, 12명이고요. 전체 195명을 뽑았습니다. 보시나나? 195명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22년도 올해 이제 바로 전년도 학생들을 245명씩 뽑았습니다. 단 학교, 한 학교에서 250명을 뽑는다는 건 상당히 일반 편입에서도 큰 학교들도 이렇게 잘 안 뽑습니다. 엄청 많이 뽑는 겁니다. 자, 고려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는 21년도 때는, 이때가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첨단학과 이슈 때문에 빵명을 뽑는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수능을 반수로 돌아가는 친구도 있고 막 뭐 항상 걱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뽑았습니다. 108명 총 전체요. 이과 계열은 좀 작게 뽑았죠. 6명이고 공과 계열은 많이 뽑습니다. 그만큼 많이 공대생들이 많이 이탈한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작년에 이제 22년도 작년에죠. 바로 여러분들 선배 이과 계열을 17명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대가 83명을 뽑습니다. 83명을 뽑는데 사실 이제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얼마만큼의 실제 합격자인지 그거는 또 봐야 되고요. 일단 거의 179명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아마 더 뽑을 겁니다.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연세대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올해하고 내년이 진짜 최대 맥시멈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입니다. 연세대는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범주를 냈는지, 어떤 문제를 냈고 어떤 범주로 냈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나 고대 같은 경우, 고대는 난이도가 점진적으로 늘어났지만 보통 이제 스튜어트 체계 범주에서 다루는 좀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 그런 연습했던 문제들에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상당히 쉽다라고 올해는 그런 평가를 받고요. 연세대는 평가가
높습니다. 상당히 생각 외에 다른 어떤 범주가 나왔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연세대가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는 나 적중 많이 했어, 문제 많이 맞췄어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연세대가 벌써 3년 전이라고 할까요? 3년 전 그 전에는 12문제 중에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 12문제에서 소문제 13문제가 출제되거든요. 연세대가 12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12문제 중에서 8문제를 자기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거의 다 냅니다. 그냥 숫자도 똑같이. 그리고 나머지 한 3, 4문제는 숫자 좀 바뀌어서 나머지 한 문제 킬러 문제 한 문제 있다지만 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훈련하는 친구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어요. 그래서 합격점이 거의 80점, 90점 이상급이 나와야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작년부터 2년 전부터 이제 시험 난이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좀 변화가 됐죠. 자기 학교 기출문제를 썼다기보다는 교수들이 문제를 응용해서 낸다든지 변화해서 둡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대를 준비할 때, 연고대를 준비할 때요. 한 3년 전에는 늦게 많이 시작했어요. 뭐 7월 달, 8월 달, 아니면 9월 달, 10월 달. 왜냐?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그것만 달달달 외워서 들어가면 그대로 맞출 수 있으니까요. 증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의 증명 그냥 그대로 외워서 들어가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변화가 계속 연세대도 계속 변합니다. 문제가 뭐 한 3년에서 4년에 2년, 3년에 걸쳐서 문제의 어떤 그 향방이 조금씩 계속 변하고요. 교수들이 바뀌면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올해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적중을 많이 했다는 거, 예전에는 적중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유사 적중 따위는 적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굳이 적중이란 말은 하지 않고요.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으로 단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쓸데없이 뭐 적중 뭐 나 100% 했다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압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말은 할 필요 없고요. 일단 유형이나 분석, 어떠한 유형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대는 매년 한 3년 전에는 그냥 학교 기출문제를 그대로 냈기 때문에 늦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작년, 재작년 실제 합격자들의 사례를 보면 요즘은 좀 일찍 늦어도 5월달, 7월달 안에 무조건 다 들어옵니다. 요즘은 사실 1월달부터 많이 옵니다. 늦어도 3월달부터 많이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앞당겨졌죠. 좀 더 이론에 가깝게 잘 연습을 한 친구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냥 뭐 몇 문제 외워가지고 반복해서 외워서 이렇게 합격하는 그런 케이스의 시절은 이제 좀 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수리적인 논리적인 어떤 그런 수학을 해석하고 읽어 나가는 능력, 그런 것들을 자꾸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뭐냐면 연세대와 고려대학교의 그 어떤 성향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연세대가 이번에 오지선다형을 단 한 번도 12년도하고 2012년도 그러니까 거의 9년 전이죠. 그때 한 번 내고 한 번도 안 내다가 올해 갑자기 오지선다형 8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서술형 5문제가 출제가 되죠. 뭐 소문제까지 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오지선다형의 문제가 뭐 간단하게 찍는 문제냐? 안 그렇습니다.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느낌도 좀 있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격점은 예전에는 뭐 8, 90점이 돼야 합격점이 된다고 했으면 요즘은 합격점이 거의 절반입니다. 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충분히 연세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증명 문제는 올해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이러다가 갑자기 또 증명 문제를 갑자기 확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작년에 이렇게 냈으니까 올해는 안 내겠지 이렇게 대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연세대는 그 교수들이 어떤 교수가 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향을 갖는 사람인지 따라서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연세대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미적분화 스튜어트 책의 미적분화 파트입니다. 근데 그 범주를 약간 벗어나서 이번에 시험 문제를 출제한 면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건 뭐냐면 연세대가 스튜어트 책만 내겠다고 했고 미분 방정식은 내지 않겠다고 6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갑자기 내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약속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공학 수학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나왔는데
한데, 물론 이제 공학 수학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답변 못하는 건 한 문제밖에 없지만, 나머지 한 문제는 뭐 수능에서 수능과 비슷한 문제 하나 냈고요. 또 한 문제는 라플라스 변환의 아주 기본형인데, 그걸 실제로 적분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라플라스 변환을 조금만 이해하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미적분학 캘큘러스 범주를 약간 벗어나서 내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범주까지 확장시켜서 연습을 하는 게,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뭐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고 갑자기 이렇게 깨버렸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사실 2014년도 연세대가 그때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이걸 내고 나서 앞으로 미분 방정식은 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가, 이게 사실은 미분 방정식 문제거든요. 뭐 미분 방정식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지만 미분 방정식을 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2014년도 때도 그때도 미분 방정식 안 내겠다 해놓고 그 전에 안 내겠다고 해서 그리고 한 번 내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안 내다가 또 반복적인 값을 냈습니다. 뭐 단순하게 위아래 나누면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만들면 식 자체가 하나 나오는데, 그 식 자체를 이용해서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라그랑지 승수법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 y제곱을 조건을 집어넣어서 그냥 미분을 통해서 임계점을 통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긴 한데, 학생들이 이 미분 방정식이라는 파트가 상당히 약간 생소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대가 미적분학을 내겠다고 했고 미분 방정식 안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약속에 약간 깨진 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능 문제입니다. 어떤 주자가 일정한 속도로 반지름으로 이렇게 원형 트랙을 달린다. 학생들이 이게 뭐지? 갑작스럽게. 이거는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의 학교 기출문제 중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수능 스타일입니다. 수능 문제를 많이 대비했던 친구들은 잘 맞췄다고 하고요. 수능 문제를 좀 대비 잘 못했던 친구들은 이거는 뭐 연세대 기출문제 중에도 없고요. 그냥 뭐 그 안에서 만들어낸 그런 값이 되는데, 뭐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해서 관계식 이용해서 간단하게 좀 미분하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라서 풀면 되긴 되지만 상당히 이제 이것도 어떤 범주를 약간 조금 성향을 약간 벗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서술식으로 차라리 냈었으면 학생들이 다 틀리든지 다 맞든지 뭐 이렇게 될 텐데, 뭐 찍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 잘 찍은 놈이 어떻게 보면 성적을 하나 더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약간의 좀 잘못된 구조도 약간은 요번 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대비할 때도 올해와 스타일이 똑같이 이때와 똑같은 라인으로 나온다고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범주를 이렇게 넓게 보고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뭐냐면 워낙 많이 풀던 문제입니다. 뭐 이런 문제는 보자마자 그냥 뭐 테스트를 통해서 보존장애라, 지금 현재는 아직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뭐 더 많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지금 적분하라는 겁니다. 이 적분하는 문제에 이 적분의 원시 함수, 즉 포텐셜 함수를 찾아서 끝점만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에 들어갑니다. 뭐 평상시에 매번 연습하던 문제보다도 더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평상시에 똑같은 문제로 계속 연습을 하던 겁니다. 원기둥 사이에 평면이 만나서 그 곡선 C상에서 얘 값을 계산하세요라고 하는데 뭐 스톡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라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평상시에 많이 연습을 했던 기본적인 문제라서 학생들이 괜찮게 풀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학생들이 잘 못 풀었다는 건 여기에 제가 기출문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뭐 또 하나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어떤 상수 K에 대해서 수열 AN은 다음과 같은 적분을 통했을 때 AN 값의 무한합을 어떻게 하면 K의 값을 범위를 고를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찾는 과정에서요, 사실 요 식이 뭐냐면 라플라스 변환에 S가 1이 되는 매우 스페셜한 케이스를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딱 두 줄 만에 답이 끝납니다. 이 문제는요. 한데 모른다면
풀면 얘를 부분 적분을 통해서요. 앞에 거 적분, 뭐 우리가 부분 적분 하죠. 고등학교 때 했던 그런 거라든지 대학에서 했던 부분 적분을 하게 되면 똑같은 폼이 똑같이 반복이 돼서 이걸 우리가 쉽게 식을 조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상 적분을 통해서 AN을 간략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극한 비교 판정법 그런 걸 이용해서 풀면 가볍게 풀 수 있지만 학생들이 아마 이러한 폼, 즉 라플라스의 어떤 스페셜한 케이스가 상당히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냥 이런 문제, 이런 적분은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수업 시간에 많이 했는데 이런 스페셜한 NK가 들어가 있는 꼴은 또 스페셜해서 학생들이 또 약간 좀 잘 안 되네 이렇게 해서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는데 웬만큼 풀었던 친구들도 잘 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연세대 문제 중에 제가 마지막 문제가 완전히 미분 방정식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미적분한 범주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사실은 범주를 이걸 내겠다고 했고 약속을 벗어내서 냈기 때문에 그거는 올해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나 그런 범주도 미적분학 파트를 제가 강의를 할 때 같이 녹여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고려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는 그 범주를 절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실 뭐 미적분합 범주만 내겠다고 해서 미적분합만 내야지 다른 범주를 낸다는 건 이건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요. 자, 스튜트 책의 캘큘러스. 물론 책이라는 걸 스튜트 책이라는 걸로 강조를 해놨지만 실제 스튜트 책에서 내지는 않습니다. 스튜트 책 범주에서 다루는 어떤 범주의 모든 미적분합 범주를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올해 고려대학교는 수학과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사 한 명을 뽑았습니다. 물론 재작년도 그랬습니다. 재작년도 학사 한 명을 뽑고 수학과에 뽑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데뷔할 때쯤 되면 수학과는 좀 뽑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년 동안은 뽑았으니까 올해는 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답형 문제입니다. 전부 다. 자, 서술할 필요가 없죠. 답을 정확하게, 찍는 문제는 아니지만 답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와 고대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일반 편입에 뭐 찍기 문제처럼 그런 문제인가 그런 수준하고 다릅니다. 수준 자체가요. 문제 자체가 퀄리티가 달라요. 그래서 수학과 10문제 나오고 비수학과 10문제가 나옵니다. 일변수와 다변수의 어떤 범주는 똑같이 나오네요. 일변수 6문제, 다변수 4문제가 나옵니다. 수학과에. 물론 비수학과에는 일변수 6문제, 다변수 4문제가 나왔고 큰 특징적인 건 수학과가 증명하라라는 문제가 하나 출제됐습니다. 그 전년도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학사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수학과에서 수학을 좀 증명하는 걸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재작년에 합격했던 한 명 합격했던 친구의 최고점이 80점이었고요. 그 친구는 서울대에 붙어서 서울대를 가버렸고 두 번째 붙은 친구가 70점이었거든요. 70점 그 친구가 전국 1등 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고려대학교로 갔습니다. 수학과로.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합격생은 사실은 3년 전보다 지금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요. 뭘까요? 그걸 잘 대비를 한 친구가 합격한다는 겁니다. 대비하지 않고 그냥 그래 내 마음대로 할래 이랬던 친구들이 합격을 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준비한 친구들 간에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문제가 어렵던 쉽던 어떤 때는 80점 이상이 안 되면 합격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도 마찬가지로 좀 괜찮은 학과들은 다 80점 이상이에요. 7점 이하가 된다면 합격점에서 좀 동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7점 이하라 하더라도 추합이나 추가 합격으로 이렇게 합격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일단 첫 번째 초합으로 붙을 때 보통 7, 80점 이상권이 됩니다. 이번에 전작가는 90점, 80점 이런 친구들 많이 있어가지고요. 물론 만점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사실 그 범주를 맞게 연습을 잘 한 겁니다. 올해 제가 준비를 시켰고 그래서 학생들이 성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대신에 연세대는 미분 방정식 약속을 깬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떨어졌지만 준비한 친구들 사이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합격자들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총 이제 그 고려대학교 문제의 성향이 이러하고요. 실제 나왔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기출문제 첫 번째 극한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똑같은 문제로 풀었습니다. 요거 따로 계산하는 건데 그 두 개를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두 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수업 시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뭐 가볍게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대비를 해서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자, 이거는 학교에서 만들어낸 문제이긴 합니다만 매우 쉽습니다, 사실. 치환 적분하면 됩니다. 사인 하이파브릭 t를 뭐 x로 치환해버리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적분이 풀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풀었던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적분의 여러 가지 형태는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했던 폼이라서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간략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극좌표로 주어져 있는 식의 교점을 직교좌표를 이용해서 풀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식을 이퀄을 해서요 교차점을 찾습니다. 여기 교차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식과 이 식의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 두 개 이퀄 외에 나머지 교점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점이라는 건 뭐냐면 X축과 Y축 사이에서의 교점을 말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거 2 사인 세타로 해놓고 요거 하고 교점을 찾는 거는 수업 시간에 이미 다 연습을 했던 문제라 이 문제도 그냥 학생들이 쉽게 적응을 했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려대학교 기출 문제 중에 하나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 하에 주어져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다변수 쪽을 아직 안 배운 분들도 있고요. 그래 뭐 연세대나 고려대학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이런 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자, 이 문제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퀄일 때와 작을 때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요. 라그랑지 승수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많이 연습을 했던 거고 수업 시간에 빠르게 푸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했던 문제라 학생들이 괜찮게 잘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기출문제 또 5번째를 보시면 뭐 다 보여드리긴 그렇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보여드립니다. 뭐 쉬운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쉬운 거 어려운 거 같이 병행해서 보여드리고요. 다음 중 벡터장이 보존장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건 뭐 테스트입니다. 이거 x에 대해서 y, 요걸 x에 대해서 얘를 y에 대해서 서로 크로싱하면서 편미분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맞아 떨어지면 보존장이고 아니면 보존장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라 이거는 뭐 기초적인 문제라서 뭐 제가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져 있는 벡터 장에서 공면이 하나 주어지고요. 컬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스톡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스톡 정리는 매번 연습을 많이 했던 거고 그리고 얘 값을 S라는 값을 지금 형태가 제곱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특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르게 되면 XY 평면에 놓이는 그러한 단순한 공면에서의 적분이기 때문에 사실 두 줄에서 세 줄이면 이 답은 끝납니다.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비슷한 문제로 많이 연습을 했고요. 뭐 폼은 이런 어떤 공면은 매번 다르게 변화되면서 나오지만 많은 공면과 벡터상에 관련돼서 거의 비슷한 문제로 많이 연습을 했던 문제라 학생들이 별 어려움 없이 잘 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일단 연세대나 고려대학교 보시면 알겠지만 고려대학교는 보통 뭐 기본적인 미적분화 범주 내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증명 문제를 내지 않으니까 뭐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일반 편입 문제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다릅니다. 일반 편입에서의 기본적인 뭐 한양대 문제나 서성한 문제하고는 수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성향도 다르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연습하는 사람과 성향이 다른 곳에서 연습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연구대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하라라고 제가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뭐 몇 개 문제만 풀어가지고 알량하게 푼다고 해서 실제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준비했던 친구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8, 90점씩 거의 이상급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뭐 일반 편입에서 준비했던 친구들은 그거보다 낮게 나오고요. 성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막상 풀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 시간 내에 풀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오지선다형이 좀 나와서 뭐 찍으면 되지 않나 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편입 문제하고는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안에 풀이법이나 그런 것들이 매우 스페셜하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연세대 학교 기출 문제에서
스페셜하게 N제인가? 제가 작년에 3.0에서 N제 문제를 볼 때 기법대로 활용했던 그런 문제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이번에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세대는요. 시험 문제가 3년 전과는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교수들이 응용하고 문제를 바꾸고 이러합니다. 총 이번에 13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아주 쉽게 풀 수 있고 뭐 이런 문제는 뭐 해냈을까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다 난이도가 있고요. 어느 정도 킬러 문제들이라서 학생들이 약간 좀 버거워했지만 그 안에서 합격자들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1년 간단하게 1년 커리큘럼은 이미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일변수, 다변수, 기본편을 다루고요. 이 안에서는 이제 뭐 일반 편입 문제, 서성한 문제, 파이널에서 하는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연고대에 약간 흘러간 문제들 이렇게 다루고요. 이제 본격적인 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다루기는 시작하는데 사실은 앞부분부터 기본 개념을 충분히 잘 다져놓은 친구들이 이긴다고 했죠. 그래서 2달 만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끝내고 수업을 끝나는 게 아니라 매우 디테일하게 수업이 나갑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일변수, 그 다음에 5, 6월 달에 다변수 들어가고요. 이제 이게 다져진 상태에서 이제 7월 달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스페셜한 문제들이나 어떤 풀이법이나 이런 걸 설명해도 되기 때문에 그때는 2달 동안 일변수, 다변수 다 나갑니다. 물론 이때쯤 되면 이제 시작하는 친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이때 아니면 7, 8월 달 아니면 9, 10월 달에도 많이 왔지만 요즘은 빨리 좀 준비하는 편입니다. 학생들이요. 지금도 벌써 1월 달에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러 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대비를 하고 있고요. 선행대 수학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선행대 수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행대 수학은 일변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대 수학을 공부한다는 건 잘못된 공부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변수가 끝나자마자 선행대 수학이 하나 추가될 겁니다. 물론 선행대 수학도 우리가 이 연고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뭐 영어도 공인영어도 따고 이렇게 학교 병행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여기 뭐 투자를 뭐 맨날 며칠 동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하고 여기 일주일에 1번 시작을 해서요. 총 3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고려대학교는 이틀 요것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 선행대 수까지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연세대에서 랭 책을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 연세대 커리큘럼의 책에는 수학과 비수학과에서 랭 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스튜트 책을 내겠다고 해놓고 스튜트 책 안 내는 것처럼 랭 선행대 수학을 내겠다 이거지 랭 책을 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행대 수학의 전반적인 걸 학습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갑니다. 5월달, 6월달 그리고 7, 8월달 이때 9, 10월달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간략하게 가볍게 전반적인 내용을 합니다. 첫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뭐 크게 높인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고요. 아까 말했듯이 연세대가 한 12문제에서 13문제 내는데 그중에 한 2, 3문제 정도를 선행대 수학을 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비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뭐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일단은 이론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업은 소설처럼 설명을 많이 합니다. 많이 설명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뭔가 강제로 외우려고 할 필요 없이 계속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어차피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온다면 접근한 방식을 많이 내가 체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완벽한 이론과 수학적 추론을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외우지 않게 해요. 공식을 여러분들 외울 거는 몇 개 없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그 정확한 문제 이해를 필요로 하죠. 그게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킬러 문제까지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까지 두루두루 연습을 하게 그렇게 하고요. 학습을 하면서 많은 걸 공부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성적이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 있어요. 인강으로 어떤 뭐 다른 사이트에서 미적분학을 공부를 좀 하다가 왔는데 한 200강, 300강 강의를 듣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물론 내용을 보면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알겠어 하는데 여기는 입시거든요. 거기는 학문이나 그냥 뭐 간략하게 내가 알고자 하는 소양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고 여기는 편입이고 결과를 내는 거죠.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학문을 닦는 것보다도 뭡니까? 합격의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을 공부하려고 여기 편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학문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합격을 하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컴팩트한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실제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에서 다뤄졌던 기출문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아요. 나머지 뭐 이상한 문제나 뭐 이런 것들, 서울대 문제나 가이스트 문제,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연세대나 고려대학교 시험 문제들도 원래 학교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성향들의 문제들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특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뭐 약한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하고요. 현장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풍부한 자료하고 뭐 피드백이나 학습 자료, 뭐 학습 조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요즘은요, 밴드가 이제 이 코로나 마스크 때문에 현장에서는 못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촬영을 따로 해서요, 밴드성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밴드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학습 자료라든지 이런 거 피드백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같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법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하면 되고요. 일단은 일단 우리가 보통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난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잘 될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앞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연세대나 고대 많이 뽑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진짜로. 그래서 학생들이 연고대 하니까 상당히 높은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요번에도 합격한 아직 최종 발표가 안 났지만 요번에 고려대학교 학사 편입 학점은행제 학생들도 여러 합격했고요. 그다음에 뭐 전문대 학생, 뭐 폴리텍 대학 학생, 뭐 이런 학생들도 여러 요번에 솔직히 말해서 고려대학교에 1차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 합격은 봐야 되겠지만요. 재작년에는 그런 친구들도 합격이 여러 명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난 높으니까 이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감 갖고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